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UID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뉴미디어계 소식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토종 OTT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뀔지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2위 싸움. 네, 뭐 1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넷플릭스 거고. 네. 네. 그리고 원래 2위가 이제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릴 때 웨이브가 2등 285만 명 1월 네. 기준으로 네. 티빙이 257만 명, 뭐 쿠팡 플레이가 한 68명만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1년 만에 티빙이 366만 명으로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3위로 떨어진 웨이브가 357만 명. 야.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355만 명으로 사실 거의 이제 뭐 대선처럼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쿠팡 플레이 물론 2위가 바뀌었어요. 웨이브가 2위고 티빙이 3위였다가 자리를 맞바꿔서 티빙이 2위고 웨이브가 3위로 밀려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쿠팡 플레이도 거의 1년 만에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물론 이렇게 유료 가입자 수를 많이 늘려야 이 OTT는 장사가 될 테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이 국내 토종 OTT 왓챠, 지금 우리가 순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왓챠, 최근 플랫폼 변화를 선언했다면서요? 네, 그 비디오만 스트리밍 하던 OTT 서비스였죠. 왓챠에서 네. 음악 웹툰까지 서비스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최근에 선언을 했고요. 특히 그 컨퍼런스 그 발표에서는 원지현 CEO가 이제 왓챠는 영상 스트림 서비스에서 뮤직과 웹툰까지 구독할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즉 왓챠 2.0으로 진화한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컨텐츠 경험이 왓챠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왓챠를 더 접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최근에 왓챠가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 마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뒷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왓챠의 대표 시리즈가 된 조조소라는 그 중소기업에 관련된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웹툰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를 모아서 보던 왓챠였는데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영상 오리지널 컨텐츠를 웹툰으로 또 추가로 제작하고 이러는 것. 네.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에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익히 봐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왓챠 2.0 이쯤 되면 이것을 우리가 OT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왓챠 CCO가 얘기한 것처럼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존 OTT들과 게임 플랜을 좀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T의 카테고리에 비디오만 있었다면 네. 뮤직 스트리밍, 웹툰, 뭐 오디오 콘텐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 기존 OTT들과 차별화되고 지금 나오는 그런 숫자들 같은 경우와서 좀 다른 기회를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왓챠의 그럼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뭐 왓챠 측에서는 유료 가입자 수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웨이브 전신인 푹 시절에도 음악 서비스와 결합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발표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컨텐츠 구독 서비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독 잔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독 잔존율. 네. 그래서 비디오 컨텐츠를 감상하는 측면에서는 구독 잔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시청자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가 웹툰이라는 건 이동이나 이런 걸 때는 사실 비디오가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네. 귀에만 꽂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한 데서 볼 때는 또 웹툰이 또 적합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최근에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통합 요금제를 한 것처럼 네. 그런 통합 요금제를 하면 내가 뭐 왓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기존에 뭐 음악
서비스에서 뭔가 추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앱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소비자가 오랫동안 우리 플랫폼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전략, 구독 잔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마치 우리 김 이사님이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이 쿠팡 플레이 통해서 영화나 예능 콘텐츠 이런 걸로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한 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올해 토종 OTT들의 이런 변화 기로 한 가지 더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고 좋은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네. 그 시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근데 투자한 금액은 너무 많죠. 네. 최근에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커머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ROI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투자 대비 이게 돌아오는 게 정말 있느냐라는 개념인데요.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도 뭐 동남아라든가 뭐 북미 진출 그리고 뭐 HBO 같은 글로벌 OTT와의 협력 네. 티빙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최근에,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랑 OTT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한국과 북미에서 서로 간의 협력, 그리고 투자도 공동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전략을 펼쳤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적절한 해외에 아군이 없다면,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왓챠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 진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략을 펼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외 진출을 한 바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토종 OTT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사실 이거는 성공과 실패를 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이다. 예.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0.8명. 사실 OECD 최저인지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머무르기보다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해외로 나가야 이 사업적인 면에서 생존을 논할 수 있는 단계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 시장 뭐 무조건 나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동남아 외 미국, 유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어떤 뭐 좋아하는 콘텐츠의 습성이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네.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한국 런칭 때도 뭐 자막이나 이런 현지화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것처럼 자칫하면 그 서비스 퀄리티 때문에 콘텐츠의 가치조차도 이제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미 아직 한국에서는 적자인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적자를 해외 나가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적자가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지고 무리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만큼 약간 뭐 새로운 투자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데서 들어가는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자기네 플랫폼이 진출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트너와 협력, 예를 들면 티빙이 파라마운트와 협력을 해서 티빙 콘텐츠를 파라마운트에도 노출을 하고 티빙에도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좀 별도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네. 그런 전략들을 계속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본도 OT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네. 반대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뭔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도 처음에 런칭했을 때 기존 외부 콘텐츠보다 자국 일본 내 콘텐츠를 구매하고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그것들이 성공하면서 좀 괜찮아졌고 최근에 또 한 콘텐츠가 일본에서 워낙 또 인기니까 그 덕분에 좀 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냥 막상 들어가기에는 완전히 새롭게 런칭하나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지만은 않다. 이런 네네. 말씀 같은데, 자, 변화와 생존을 모색하는 토종 OTT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좀 새로운 콘텐츠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인기 동영상 1위로는 딩고 뮤직의 킬러 콘텐츠인 킬링 보이스 태연편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벌써 한 350만 뷰 이상이 됐고요. 그래요? 예, 기존 태연 씨들의 곡을 라이브처럼 한 번에 여러 곡을 짧게 부르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기존 팬들이 아니어도 넉넉히 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소녀시대 태연 씨 사실은 뭐 워낙 그 믿고 듣는 그죠? 보이스잖아요. 그렇죠.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고. 근데 이렇게 태연 씨의 히트곡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틀 만에 360만 뷰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군요. 태연 씨가 출연한 이 킬링 보이스 유난히 더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들을 보면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연 씨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나 태연 좋아했구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곡노래 소개할 때마다 옛날 라디오 하던 그 감성이 떠오르게 하는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보통은 이제 결국에는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컨텐츠가 시청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추천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음악들을 부르고 노래도 좋으니까 네.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소개가 되고 그리고 또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의 매력도 한번 이렇게 틀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기 콘텐츠를 탄생시켰군요. 네. 자, 반면에 유튜브 쇼츠, 여기에서는 상황극이 인기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약간 틱톡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쇼츠나 유튜브 영상은 다르게 1분 미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영상에서 누구나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쇼츠를 위한 콘텐츠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을 쇼츠 조회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공감 영상 아니면 그냥 넉넉고 짧게 보는 영상 그다음에 약간 헛웃음 나오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게 달수의 카페 알바 손님별 마스크 2편이 이제 업로드 3일 만에 거의 한 250만, 60만 뷰를 넘어서서 또 화제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네. 아이스 핫초코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웃음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참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 좀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 나도 저랬는데 아니면 와 저 사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저기 소개해 주시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들으시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무슨 얘기야 이러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1분 미만의 그 짧은 영상들이니까요. 보시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서 올리는 편마다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